안녕하세요. JCN 건강플러스 이소연입니다. 이 바쁜 일상을 지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질적인 질병을 겪기 마련인데요. 그 중에서도 흔한 증상이 턱관절 장애입니다. 하지만 평소에 턱에서 소리가 나거나 통증이 느껴져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신호를 무심코 지나쳐버리면 턱뿐만 아니라 전신 질환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턱관절 장애는 외상이나 잘못된 생활 습관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나타날 수 있는 질환으로 평소에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작은 불편함으로 우리 몸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는 턱관절 질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머리와 턱뼈를 연결해주는 부위 턱관절. 대화를 하거나 식사를 하는 등 턱관절은 우리 구강과 함께 하루 온종일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부위 중 하나인데요. 움직임이 많은 만큼 조금만 무리를 해도 쉽게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턱관절 질환은 방치하게 되면 턱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신 여러 질환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생기나라 한의원 최기헌 원장님을 모시고 턱관절 질환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그에 따른 다양한 질환들의 올바른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강플러스는 턱관절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생기나라 한의원 최기헌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턱관절 질환은 초기에 증상이 심하지 않고 단순히 불편한 증상으로 여겨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턱관절 질환은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인가요? 예, 턱관절 질환은 저작근이랑 그리고 턱관절 주변에 있는 이 인대들 그리고 턱관절 사이에도 디스크가 있어요. 목이나 허리처럼 디스크가 네. 있는데 이 디스크의 위치들이 이상이 생기거나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턱관절은 측두골과 하악골이 연결되어 있는 관절인데 이게 이제 음식을 한쪽으로 씹거나 그러면서 뭐 잡음이 생기거나 또는 통증이 있거나 또는 입을 열고 닫고 할 때 어려움이 있는 경우들이 생기죠. 네, 이 턱관절 질환은 생활 습관 때문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남성분들보다 좀 더 섬세하시고 또 예민하기도 하시고 이런 감정적인 변화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호르몬 때문에도 문제가 좀 더 많이 생기고 또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에 비해서 근골격계가 조금 더 약하기 때문에 턱관절이 발생할 수 있는 비율이 한 1.4배 정도 더 높기도 합니다. 이런 특징들 때문에 여성분들이 좀 더 마음을 즐겁게 하고 그러시면 조금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죠.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여성 호르몬의 영향 그리고 스트레스의 영향이 좀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턱관절 질환으로 보는 대표적인 증상이 또 있을까요? 네, 턱관절 질환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증상은 이제 입을 벌리고 닫거나 할 때 이게 턱 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게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음식을 먹을 때, 특히 질긴 거나 딱딱한 거 먹을 때 나는 통증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음식 먹지 않을 때도 아픈, 조금 더 심해지면 그런 휴지기의 통증이 있을 수 있고, 네 번째는 이제 입을 벌리거나 닫거나 할 때 이렇게 턱관절을 눌러봤을 때 아파지는 턱관절 압통이라고 하는 증상이고, 더 심해지면 이제 입을 크게 벌렸을 때 손가락을 세로로 세워서 3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3개가 들어가지 못하고 2개나 1개만 들어가게 되는 개구장애라고 하는 증상이 생기게 되죠. 네,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이 동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중 한 분이 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증상들을 겪고 있다면서 건강한 참견으로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같이 좀 보실게요. 네.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원장님, 턱에서 나던 소리가 안 난다면 증상이 정말 호전된 게 맞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디스크가 조금 빠지게 되면 입을 벌리고 다물 때 소리가 나지 않게 되기도 하는데 소리가 나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정상이긴 한데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소리만 안 나는 게 아니라 다른 증상들,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거나 입을 벌리거나 그랬을 때 통증이 없어지고 개구장애 같은 게 없어졌을 때 그랬을 때 모든 게 이제 다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이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지 않아도 사실 상황은 조금 더 심각해질 수 있고 다른 방향으로도 또 증상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네. 살짝 겁이 나기도 하는데요. 원장님, 그렇다면 이 턱관절 질환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이다라는 거는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행동들이 잘못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네, 제일 많은 게 음식을 한쪽으로 씹는 경우죠. 치과 치료를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치과 치료 받고 나서 이제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반대쪽으로 이제 뭐 껌을 씹거나 하셔가지고 좌우의 균형을 맞춰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음식 한쪽으로 씹는 거, 두 번째가 스트레스, 그리고 교통사고나 타박이나 어디 맞거나 부딪히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생기는 외부 충격도 있고요. 그리고 뭐 딱딱한 음식 씹는 거나 껌 씹는 거, 껌을 한쪽으로만 씹거나 또는 맛대사탕 같은 걸 먹거나 하는 거, 손가락 빠는 거 또는 혀 내밀기 하는 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강호흡 하는 경우, 비염이 심해서 이제 입으로만 숨을 쉬게 되는 구강호흡도 이런 문제들이 되고, 또 평소에 안 좋은 자세나 습관들도 문제가 되죠. 뭐 턱을 갠다든지 또는 엎드려서 한쪽으로만 잠다든지 아니면 또 뭐 핸드폰 같은 걸 너무 이렇게 숙여서 그냥 많이 본다든지 하는 이런 자세들이 다 같이 턱관절에 영향을 미치고 척추에 영향을 미쳐서 이런 턱관절 질환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들으면서 뜨끔했던 것이 네. 저도 평소에 많이 하고 있는 습관들이어가지고 네. 뜨끔했는데 평소에 잘못된 생활 습관을 좀 신경 써서 미리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리고 턱관절 질환이 있을 경우 그 영향으로 혹시 다른 질환이 또 동반이 될 수도 있나요? 많죠. 어떻게 보면 전신에서 나타나는 모든 질환이 턱관절하고 연관이 되는데, 그래도 이게 턱관절이 메인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걸 이제 밑에 깔려 있으면서 다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염이나 두통 같은 경우에 비염이나 두통으로 어느 정도 치료가 되는데, 그렇게 하고서도 낫지 않는다, 그런 경우라면, 또는 뭐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또는 목 디스크가 있는데 이런 걸로 치료했는데 잘 안 낫는다. 오랫동안 치료했는데 잘 안 난다. 그렇다면 턱관절하고 관련되는 것들을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두통이나 편두통, 현기증, 뭐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그리고 척추측만증, 안면 비대칭, 뇌신경 척추하고 관련되는 증상들, 뭐 중풍 후유증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안면 신경마비, 구안화사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그렇고, 뭐 오래된 경우들, 특히 뇌척추 신경계 관련되는 경우들, 그리고 부종교합하고 관련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턱이 조금 아플 뿐인데, 불편하고 아플 뿐인데 사실은 온몸에 다양한 증상을 또 불러올 수 있다고 하니까 놀랍기도 하고 또 걱정도 됩니다. 원장님, 턱관절 질환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실제 환자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이분은 이제 10년 된 통증 환자한테 났었던 하고 부분하고 비슷한데요. 이 10년 된 환자분이 허리 아프고 엉치 아프고 손발이 시리고 턱관절 통증, 턱관절 압통이 있었던 분이신데, 이분 또 아래쪽 치아가 뒤로 들어가서 밑에 치아가 정면에서 보면 안 보이던 분이었어요. 클래스 2 부종교합이라고 하는데, 이분 치료했던 것처럼 이제 자료 보시면 나오는 이 20대 초반 여대생 이분 같은 경우는 악성 갑상선 암 수술 받고 방사선 치료까지 하고 나서 컨디션이 되게 저하돼 있고 발은 차갑고 또 기운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왔는데,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 보면 일자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갑상선 같은 경우는 경추 7번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경추 7번 위치 이상이 돼서 경추 7번 옆으로 나오는 신경들이 갑상선에 영향을 미쳐서 악성 갑상선암이 생긴 거다라고 봤는데, 이 경추 7번의 위치는 경추의 축이 되는 1번하고 2번 축이 틀어져서 생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축이 틀어져서 생긴 문제니까 이 축을 턱관절 높이 차이로 생기는 불균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얘들을 제로 바로 맞춰줘서 회복시켜주면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보고 이제 치료를 한 거죠. 그렇게 턱관절 간격하고 경추 정렬이 개선되면서 골선 비대칭이었던 경우들이 같이 좋아지면서 밑에 숨어있던 치아가 쭉 앞으로 나오면서 또 많이 개선된 걸 볼 수 있죠. 이분이 한 8개월 정도 치료 받으셨는데, 치료 받았으면 정말 많이 좋아지셨죠. 그렇군요. 왠지 설명을 듣다 보니까 나비 효과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작은 네. 부분을 하나 고쳤더니 연결돼서 다른 증상들도 문제들도 좀 좋아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들리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 턱관절 사이 양쪽에 불균형이 0.05mm, 머리카락 한 올보다 아주 얇은 그 차이 때문인데, 사람 몸이 되게 신기하고 놀라운 게 여러 척추 구조들이 또 다른 장기들이 서로 합력해서 상호 보완하고 협력해서 어느 정도의 충격까지는 흡수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갑자기 어떤 증상이 생겼다고들 하는데 그때부터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이제 축을 바로 잡고서 척추가 틀어진 걸 맞춰주고, 그리고 기능적으로 약한 부분을 채워 넣어주고 기혈의 순환을 활력차게 해주면 많은 부분들이 정상이
개선이 되면서 건강해지시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사례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2급 부정교합 말고도 다른 부정교합도 턱관절 치료로 함께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있었나요? 그렇죠. 이제 턱관절이 뒤로 들어간 경우가 2급 부정교합이고요. 턱관절이 앞으로 나와 있는 경우를 이제 3급 부정교합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앞쪽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도 이 저작이 제대로 잘 되지 않거나 턱관절 축도 하악관절이라고 그러는데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면서 충격이 가면서 문제가 된 경우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초진 때 하악이 앞으로 나와 좀 심하게 나와 있었는데 CBA 맞춤형 균형 장치 치료하고 TBA 표준형 장치 치료를 같이 하니까 치료한 지 25일째 되던 날에 아래쪽 치아 나와 있던 게 안쪽으로 네. 들어가게 됐었고요. 그리고 연구치로 교체 중인 학생이다 보니까 그 치아가 연구치료 나오려면 골격들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일어난 친구들은 좀 빨리 치료 효과가 빨리 나타나죠. 그래서 치료한 지 한 150일째 되는 날 때는 다른 쪽 치아들이 옆에 있는 치아들이 제대로 나오면서 치열이 정말 많이 개선이 됐었고요. 그러면서 뭐 다른 증상들도 많이 좋아지게 됐었죠. 네. 어떻게 앞으로 나와 있던 치아가 이렇게 다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건가요? 네, 두개골 23개 뼈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네. 이게 측두 하악 관절을 잡아주게 되면 하악이 아래턱이 뒤에 있는 하악 후두 관절이라는 곳에 다시 영향을 미쳐가지고요. 두개골 23개가 가장 좋은 모양 그리고 가장 작은 모양으로 두개골 자체가 조금씩 변합니다. 우리가 호흡할 때 두개골도 신전했다가 또 굴곡했다가 하면서 같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안면 비대칭도 개선이 되고 이것 때문에 뭐 좀 예민하거나 또 뭐 운동틱이나 아니면은 ADHD나 이런 뭐 뇌신경 문제들 발달 장애라든지 또는 뇌성마비 같은 경우들도 개선이 되게 되죠. 네.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도대체 어디를 어떻게 치료하셨길래 이렇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올 수 있었던 건가요? 네, 이거 어디를 봐야 되는지 또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이게 정말 이제 비밀이고 이게 이제 실력인데요. 네. 네, 그 포인트는 턱관절의 균형이죠. 턱관절이 양쪽에 있는데 우리가 뭐 비행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지만 운전할 때 타이어의 휠 밸런스 같은 걸 맞춰주지 않습니까? 비행기도 운항할 때 높이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경도, 위도, 고도 그리고 수평을 맞춰가지고 가게 되는데 또 동일하죠. 이 똑같은 지점이어도 높이가 같으면 충돌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턱관절이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X축, Y축, Z축 상에서의 한 점을 찾을 수 있고 그 점에서 또 좌우의 수평 균형까지 같이 맞춰졌을 때 이걸 찾아서 이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추나 치료하면서 경추의 정렬 상태를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아래쪽 치아에 걸리는 힘들이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1분에 2번, 잠잘 때는 1분에 1번씩 침을 삼키게 되는데 이 침 삼킬 때마다 아래쪽 치아에 걸리는 힘들이 모여가지고 뇌하체와 시상하부에 압력을 주거든요. 자극을 줘서 이때 이제 여기서 호르몬 분비를 자극시키기 때문에 호르몬도 좋아지게 되고 뇌신경도 안정이 되고 뇌의 전반적인 부분들이 같이 개선되게 됩니다. 네, 이 턱관절이 우리 몸 여러 곳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 들을수록 신기한데요. 이 턱관절이 영향을 주는 중요한 부위가 하나 더 있다고요. 네, 턱관절이 이제 움직임의 중심축이 되는 것이 목표 1번하고 2번인데요. 또 턱관절 옆으로는 9개 뇌신경이 분포하고 또 각각 136개 근육하고 연결되어 있으면서 전신 척추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특히 5번 뇌신경, 3차 신경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2번 경추인 축추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턱관절 불균형이 나타나게 되면 경추 1, 2번 축이 틀어지고 그것 때문에 경추 전체에 부정렬이 나타나게 되죠. 턱관절 균형약 치료의 목표가 척추 재정렬, 특히 경추 1, 2번이 정상적인 위치로 회복하는 거죠. 네, 이 턱관절이 전신 척추에도 영향을 주는군요. 이 턱관절에 뇌신경이 지나가기도 하고 또 여러 곳에 영향을 주는 만큼 이 턱관절 질환의 단계별로 나타나는 증상도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클래스 2 부정교합 같은 경우는 과계교합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위쪽 치아가 아래쪽 치아를 이렇게 많이 덮어가지고 아래쪽 치아가 보이지 않는 경우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턱관절 디스크가 눌리게 되고 또 심하면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턱관절 옆으로 지나가는 9개의 뇌신경이 있는데 목배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주변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나 신경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경추하고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죠. 1단계 이제 조금 이제 약한 경우에는 점차 약한 곳에서 이곳저곳이 조금씩 아픈 게 나타났다가 2단계에서는 조금 더 이제 증상이 심해지고 연관되는 부위 또 인체에서 다른 약한 부위들이 나타나고 또 3단계로 좀 더 심해지면 인체에서 일어나는 여러 정상 보전
기전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고 뭐 수술에도 안 낫고 치료에도 안 낫고 여기저기 병원을 다니게 되고 또는 심해지면 이제 난치병이 나타나게 되고 하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턱관절을 치료를 해보면 처음에 발생했을 때 초기에 처음에 치료하는 분들은 빨리 낫는데요. 그렇지 않게 되는 경우에 좀 뭐 다른 턱관절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도 다른 만성 피로나 또는 두통이나 뭐 코나 눈이나 귀 쪽의 증상들이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면 턱관절 연관으로 오는 거라고 먼저 생각하시고서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건강 플러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대인들에게 흔하게 발생하지만 결코 넘겨서는 안 될 질환, 바로 턱관절 질환입니다. 이 턱관절 질환 때문에 척추 질환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데요. 불편하다 싶으면 일단 검사부터 받아봐야겠습니다. 원장님, 한의원에서는 이 턱관절 질환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요? 첫 번째는 이제 이학적인 검사로요. 입을 벌려 본다든지, 그리고 입을 벌려질 때 어느 정도 보는지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입을 벌리고 닫고 할 때 좌우 턱관절의 움직임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치아의 교합 상태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입을 벌렸을 때 아픈지 또는 입이 벌어지는 게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턱관절 주변을 9개의 내신경이 지나가는데 이 문제로 인해서 근육들이 긴장이 되고 움직이는 게 문제가 생기니까 이 좌우 근육의 회전 정도, 좌우 회전 검사를 경추 회전 검사를 해보고요. 그리고 CRA라고 해서 좌우 팔 근력의 근력 검사도 해보고 좌우 경추부 근육의 근육 긴장도 검사도 해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전신 반응으로 체열 검사나 또는 모아레 같은 걸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엑스레이를 의뢰해서 턱관절 사이 정상적인 간격인지, 척추 정렬 상태가 정상인지, 그리고 로벳 반응에서 목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허리의 문제는 어떤지, 또 척추의 분절적인 촉진에서 흉추의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같이 체크해 보게 됩니다. 네, 정말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턱관절 질환은 말씀하셨듯이 조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치료를 제때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한의원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나요? 네, 양쪽 턱관절의 균형을 찾아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X축, Y축, Z축의 균형 포인트를 찾고 그 상태에서 이제 좌우의 균형되는 포인트를 찾는데 0.05mm 머리카락 한 올보다 더 얇은 아주 미세한 차이를 찾아가지고 그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틀어진 척추들을 바로 맞춰주는 거죠. 뭐 핵심이 척추가 틀어져서 생긴 거니까 척추를 바로 잡아주는 건데 바로 잡으려면 바로 잡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그 기준을 찾아내는 게 실력이고 그 기준을 찾아가지고 추나 치료한 다음에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주면 인체 내에 내재되어 있는 치유 프로그램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한약이나 침치료나 약침치료 같은 걸로 메워주고 또 균형 맞춰주고 하는 것들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유지시켜주는 개인형 맞춤형 장치인 CBA 치료나 표준형 균형 장치 TBA 치료 또는 골반 균형 장치 PBT 같은 치료를 같이 하게 됩니다. 네, 원장님 굉장히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요. 저희 치료법은 실제 사례를 좀 들어서 이야기를 들으면 확실하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직접 CBA 치료법 그리고 TBA 치료를 병행해서 증상이 좋아진 환자분이 계시다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분은 작년 6월 말에 오셔가지고요. CBA 치료하고 TBA 치료 그리고 약침 치료를 같이 받고 있는 분인데 이제 오시기 전에 한 1년 한 5, 6개월 동안 고생했던 분이셔요. 턱관절이 좋지 않아서 뭐 10대 때는 치과에서 스플린트를 맞추면서 사용해서 괜찮아졌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우리 대원 1년 전부터 이렇게 눈이 아프고 두통이 있고 이명이 있고 팔이 저리고 힘이 없고 건강염려증도 생기고 밤에 자고 일어나면 턱을 꽉 깨무는 습관 때문에 어깨하고 목도 뻣뻣하고 뭐가 꽉 차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이런 다양한 불편함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제 이런 증상들이 보니까 이 증상들이 상당수가 경추 1번에서 7번하고 연결되어 있고 또 경추의 부정렬 때문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경추 상태를 개선시켜주는 추나 치료를 해야 되는 것과 더불어 턱관절 상태를 개선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지 않는 동안에도 집에 있는 동안에 또는 잠드는 동안에도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표준형 장치를 착용하시게 되고 또 한의원에 내원하셨을 경우에는 추나 치료하고서 정상적인 위치로 갈 수 있도록 그걸 유지시켜주는 치료를 해드렸더니 되게 많이 좋아지셨죠. 그래서 이분이 2번 치료하고 나서 상당히 많은 증상들이
개선이 되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엑스레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분이 일자목이시거든요. 일자목이라는 얘기는 벌써 목배가 틀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원래 정상적인 목배는 C자 형태거든요. 그리고 목배 1번하고 7번이 측면에서 봤을 때 거의 같은 높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보면 약간 목배 1번이 7번보다 조금 앞쪽으로 나와 있기도 하죠. 그리고 정면 찍은 사진에서 보면 이 양쪽에 제가 보조선을 그었는데 네. 목배 1, 2번 사이 이 틈이 균형을 맞춰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경추 정렬 상태가 같이 개선이 되면서 치료해 보면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정말 신기하게 어떤 분들은 되게 빨리 낫는 분들도 있고요. 이분 두 번 치료하고 나서 정말 많은 증상들이 두통이나 현기증이나 눈꺼풀 떨리는 거, 안구 충혈, 머리 한쪽으로 기우는 거 이런 것들 좋아지셨어요. 정말 신기해. 본인도 치료하면서 정말 뭐 이렇게 지푸라기도 짚는 심정으로 왔다고 하셨었는데 정말 빨리 나아지시고 또 치료에 되게 적극적이시고 이런 분들이 빨리 나으시죠. 네, 와, 정말 이 턱관절의 불균형을 잡아줬을 뿐인데도 그 모든 증상들이 다 좋아졌다고 하니까 환자분은 이게 마법이 아닌가 싶으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분도 있으시죠. 네. 이 턱관절 질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치료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치료 기간에도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보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 그래프는 이제 모든 환자분들을 정규 분포 곡선상에서 이렇게 위치를 해 보면 가운데 그린 존이 있고요, 양옆으로 옐로 존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레드 존이 있고, 그 옆에 블랙 존이 있거든요. 네. 뭐 저도 블랙 존 환자분들은 치료할 수는 없는데 보통 많은 사람들은 그린 존에 해당하죠. 예를 들어 코로나 걸린 분들 중에 상당수 환자분들이 걸렸다가 나와도 후유증이 없는 반면에 후유증이 조금 가볍게 있는 분들은 그린 존에 해당할 거고요. 또 아주 심한 후유증이 있어서 이런 정상들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는 분들은 이제 레드존에 해당하는 것처럼 그린존에 있는 분들은 편차 수정하는 정도나 또는 이제 일반 단순한 충원 정도만 해도 잘 낫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CBA 정도 치료를 해주셔야 되는 분들, 그린존에 있는 분들은 있으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심한 분들은 CBA 치료나 TBA 치료를 같이 병행해서 옐로존이냐 또는 그린존이냐 또는 레드존에 해당하느냐 어느 정도냐는 그 병의 증상이랑 과거력이랑 또는 뭐 이전에 수술했던 거든지 다른 여러 가지 뭐 나왕기관이나 이런 부분들 같이 감안을 해서 거기에 합당하는 파워풀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그래프로 보다 보니까 확실히 그 차이가 좀 느껴지는데요. 네. 혹시 옐로우나 레드존 그러니까 상태가 비교적 좀 심한 분들도 증상이 실제로 좋아진 사례가 있나요? 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옐로존에 해당하는 CBA를 위주로 했던 분이신데 이분은 이제 허리 디스크로 시술을 2군데에서 받으셨죠. 2번 받고 오셨는데 통증이 한 30% 정도가 나왔어요. 그럼 70%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해서 아픈 경우는 FBSS라고 하는 그 증후군은 아니지만 시술했으니까 또 시술 후 증후군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엑스레이 상에서도 보면 허리뼈 4, 5번 사이 공간이 좁아져 있는데요. 저는 이게 허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로벳 반응이라고 하는 허리하고 목하고 턱하고 연결되는 로벳 반응계와 턱관절 균형의학의 관점에서 보는 이 문제, 이 메커니즘 발견하지 못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밑에서 잠그는 게 증상이 나타나지만 허리의 문제로 이 문제가 허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위쪽에 목에서 문제이기 때문에 로벳 반응계와 턱관절 균형의학 치료를 이용해가지고 해주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이제 치료를 했죠. 예, 이분이 허리가 아픈 게 허리만의 문제였다면 시술한 다음에 나았어야 했을 텐데요. 허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허리하고 목하고 턱관절로 연결되는 메커니즘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치료했기 때문에 그 치료가 조금 부족했다. 또는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허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목의 문제가 같이 있고 이게 턱관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같이 치료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FCSD 턱관절 균형의학 치료법과 로벳 반응계 그리고 척추의 분절적 촉진을 이용해가지고 같이 치료하니까 잘 나으시더라고요. 그랬군요. 근데 로벳 반응, 이 로벳 반응을 이용해서 치료한다라는 건 어떤 개념인가요? 예, 로벳 반응계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인체 특히 이 척추들이 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목뼈 1번, 2번, 3번하고 허리뼈 5번, 4번, 3번이 상하가 짝으로 같이 움직이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척추들은 같이 움직이는데 얘들은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허리뼈 5번이 아프다. 그러면 목뼈 1번에 문제가 있는 거. 허리뼈 4번 쪽에 문제가 있으면 목뼈 2번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허리뼈 3번에 문제가 있으면 목뼈 3번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같이 연결해서 치료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전체 척추 상태에서 정렬에 영향을 미치는 게 경추 1, 2번 축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양쪽 턱관절의 0.05mm의 그 균형을 바로잡아서 중심cep을 잡고 경추 1, 2번의 축을 바로잡아주는 거. 특히 턱관절 자체의 4차원적 균형이랑 척추의 상중하
3차원적 균형을 합친 7개 7차원적인 균형을 찾아주면서 척추를 정상적인 위치로 바로잡아주면 인체가 아주 빨리 치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치료가 되지 않았던 뭐 허리나 골반, 목 등의 문제들이 이 턱관절을 이용해서 치료했을 때 좋아지시더라고요. 정말 다양한 자료 또 다양한 정보 검사를 가지고 정확한 치료가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치료 효과가 더 좋은 것 같고요. 자, 치료를 받은 후에 그럼 재발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네, 예. 궁금하죠. 예, 자동차 수리한 거하고 비슷해요. 네. 자동차 수리했는데 다시 자동차를 수리를 안 하게 되나요? 그건 아니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안전운행하고 방어 운전하고 그러면 큰 문제 없이 그리고 적당한 관리만 해주면 되는 것처럼 이 치료를 해주고 나서 바른 생각이나 좋은 생각들도 감사를 많이 하시고 음식을 양쪽을 씹어 드시고 바른 자세를 하면 거의 문제는 없어지죠. 그런데 이제 경추 1, 2번이 많이 틀어지도록 음식을 한쪽으로 씹거나 또는 턱을 괴는 자세를 한다든지 또는 안 좋은 자세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또는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게 돼서 척추나 경추나 척추들이 틀어지고 또 부정렬이 심해지고 또 다리를 많이 꼬아 앉거나 삐딱한 자세로 서 있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골반이나 미골들이 틀어지게 해야 된다면 치료 방법에는 한계가 있고 재발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바른 자세 그리고 스트레스 적게 받으시고 음식 양쪽으로 씹으시고 또 핸드폰 같은 거 볼 때는 가능하면 핸드폰을 눈높이 정도까지 조금 들어서 보시고 그렇게 네. 하시면 좋습니다. 네, 원장님 또 건강한 참견으로 다시 한번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 턱관절 질환의 치료로 혈액순환도 개선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네, 보통 이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흉추 5번 간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이제 경추 1번이 틀어지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뇌로 가는 뇌혈액 공급로가 차단이 됩니다. 그리고 뇌 기능이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 몸은 뇌에서 조절해주고 뭐 호르몬 분비를 시켜주고 하는 문제들이 생기는데 경추 1번이 틀어졌을 때 요추 5번에 영향을 미치면 요추 5번이 족한행증하고 연관이 되죠. 결국 혈액순환과 뇌 기능 그리고 전반적인 로베 반응계나 척추의 분절조직 촉진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수족냉증이 치료가 도움이 되는데요. 네. 뭐 제가 치료했던 사례가 한 분 생각나는데 이분이 오셨을 때 추진 씨에 만 31세이셨는데 난소 나이가 38세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혼한 지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임신도 안 되시고 그랬던 분이었는데 TBA랑 CBA 치료를 한 10개월 하시고 나서 이게 TBA하고 CBA 치료를 하게 되면 시상하부하고 뇌하수치를 자극해서 호르몬 분비가 잘 되게 조절되거든요. 그래서 로베 반응계랑 척추 분절 촉진 이런 뭐 경추 1번, 요추 5번, 흉추 12번 이렇게 돼서 흉추 12번 증상이 난임이나 류마티즘 같은 자가 면역 질환 그리고 장 질환이 다스려집니다. 그래서 생리통도 줄어들고 손발도 따뜻해지고 그래서 난임이 치료돼서 임신하시고 작년에 건강하게 이렇게 출산하신 분도 있으시죠. 네, 잘 됐습니다. 턱관절은 평소 관리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럼 평소에 꼭 해서는 안 되는 생활 습관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네, 제일 많은 게 제일 많이 하니까 그걸 줄이시는 게 낫죠. 그게 한쪽으로 음식 씹는 거죠. 보통 이제 오른손잡이, 저 같은 오른손잡이들 오른손으로 물건을 주거나 반듯고 하는 게 편한 것처럼 음식을 씹을 때도 오른쪽으로 많이 씹으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한쪽으로 씹는 걸 그걸 좀 신경 쓰셔가지고 얼굴을 보시고 또는 평상시 본인이 한쪽을 씹었다면 그걸 바꿔서 양쪽으로 씹는 거 편착 저작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딱딱한 음식이나 질긴 음식 뭐 견과류나 오징어나 쫀득이나 뭐 쥐포나 이런 거 육포 같은 거 그리고 이갈이 하는 거 이악 무는 습관이나 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 곳 가능한 좀 피하시면 좋고 턱 꿰는 자세나 엎드려 자는 거나 이런 거 또 모니터가 너무 낮아도요. 이렇게 숙이고 보게 되는데 이런 안 좋은 자세들 또 핸드폰을 이렇게 웅크리고 보는 거 이런 것도 좋지 않고요. 또 웅크려서 그림 그리거나 또는 이렇게 삐딱한 자세로 이렇게 공부하거나 하는 것들도 안 하시면 좋습니다. 오늘 턱관절 질환으로 생길 수 있는 질병 또 그에 따른 치료법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알려주셨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남기고 싶은 당부 한마디 있으실까요? 네, 아무래도 인체는 이 좌우, 상하, 전후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균형 맞춰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균형 맞춰주고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도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래도 이만하면 다행이다 이 생각해 보시는 게 좋죠. 제가 돌아보니까 이제 코로나 온 지도 한 만 3년 되더라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에서 거의 벗어나가는 시기잖아요. 지나간 3년을 돌아봐도 그래도 이만하니 참 다행이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어쩌면 어떤 분들은 이제 좀 많이 아프셔가지고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도 이만하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고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그래도 이 터널 끝에
출구가 있을 것이다. 이걸 믿고서 나아가시는 게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턱관절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턱관절이 사실 인체의 전반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라는 걸 새롭게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이 턱관절 질환은 평소에 관리하고 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해주신 생기나라 한의원 최기영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